황정의 출발 새아침 포커스 오늘입니다. 민주통합당의 수장이 된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 파격 행보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직접 연결을 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권한대행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떨어지시고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표 권한대행을 맡으셨어요. 네, 그렇죠. 더 커지셨는데, 요즘 네네, 말씀하시죠. 예,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의 행보에 대해서, 네. 오늘 한 조간지에서는 아슬아슬 문성근, 이렇게 보도를 했더군요.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네, 뭐가 그렇게 아슬아슬 하셨어요? 글쎄요, 그렇게 보시네요. 저는, 일단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 제1당이 되지 못한 것, 그것은 네. 국민 여러분께 그 신뢰를 충분히 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이제 치열한 혁신을 해야죠. 네. 그 혁신의 출발은 시민이죠. 민심의 바다죠. 그래서 그 시민께 직접 듣는다. 그러니까 총선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선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직접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 거리에 나서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난 총선에서 언론의 편파 보도가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방송사들이 다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빠르게 정리를 할 것인지 제일 관심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파업 현장을 방문하고 그랬던 거죠. 예.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슬아슬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글쎄 저는 그 2년 전쯤부터 야권 통합운동을 하면서 늘 그 전국을 다니면서 거리에서 늘 시민들과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이게 정치가 원래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소신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소신대로 활동하고 있다. 어제 당선인 당선인 대회 있었죠? 네. 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번에 민주당이 패배를 했다면 그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너무 지나치게 좌클릭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어제 나왔다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 어제 당선자대회는 20초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깊이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주로 예. 그 당선자들의 각오였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적으로 이제 바깥에 나가서 기자분들하고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네. 좀 그 전체적으로 중도까지 쌓고 가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그 서민 중심의 정당이었기 때문에 네. 그것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네. 다만 그 여러 그 정치적인 지향점이 그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이 같이 가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네. 이견은 충분히 있는 거 그 토론을 거치면서 이제 방향을 잡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당선인이죠. 문재인 당선인도 기존의 보수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이제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국민 여러분께서 좌냐 우냐에 관심 없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는 것이냐, 우리 국가 공동체가 구성원 전체 평균 행복 지수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나 자신이 얼마나 좀 낮게 살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네. 그거를 좌냐 우냐 이렇게 따지는 건 정치학자들이 할 얘기고요. 그러니까 총선을 거치면서 실제로 120일 동안 선거운동 기간이기 때문에 네. 후보자들이 유권자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토론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선거 끝나면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그 민주통합당의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나치게 좌클릭 됐으니까, 그것이 이제 선거 패배 원인이다. 그러니까 중도층을 더 끌어안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위원장께서 그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비전 2030 계획이라는 걸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했을 때 2030년까지 장기 국가재정계획이 어떻게 되면서 복지를 확대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담은 제안이었거든요. 당시에 그거는 세금 폭탄이고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복지정책은 국가비전 2030을 그대로 갖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네. 그것이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좌다우다 해봐야 전혀 소득 없는 논쟁이고 네. 이미 박근혜 위원장도 노무현 대통령 그대로 따라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취지는 네. 그 민주당의 그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총선 거치면서 그 유권자분들하고 대화한 내용. 예. 그것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 그거를 좌우 논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할 건 아니, 예, 그렇게, 그게 논점이 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때까지 대표 권한대행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이제 그 준비가 아주 바쁘실 텐데, 지금 당대표 뽑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주통합당이 좀 친노 세력, 뭐 비노 세력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런 게 있습니까? 얼굴에다 이렇게 쓰고 다닙니까? 글쎄 말이죠. 답답하시죠. 정말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럼요. 국민의 정부 때 시작을 해가지고 참여정부 때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5년, 노무현 대통령 5년, 민주통합당은 이 민주정부 10년의 부채와 자산을 그대로 승계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자면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충돌이 있는 것 같으면 재밌는 측면도 있고요. 네. 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가 어디서 있다 이거 구분 자체가 불가능하죠. 네. 그죠? 문성근 권한대표께서는 대표 출마 안 하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세요? 예, 통합 과정에서 민당 말고 전체 외부에서 예. 참여분들의 그분들의 요구에 따라서 출마했던 거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좀 여러분들이 서로 논의를 하고 계신 중입니다. 네. 출마 여부는 아직 결심 안 하셨다고요? 네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 당대표가 선출이 되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 벌써부터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선 전국으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제일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안철수 교수 문제인데요. 네. 그 민주통합당의 지금 뭐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게 아직 없죠? 아니, 그거는 안철수 교수께서 결정하실 사안이고요. 네네. 기다리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민주통합당은 어차피 100% 시민 참여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죠. 네. 그리고 2002년 되돌아보면 200만 명이 참여하셨고요. 네. 이제 모바일 투표 제도까지 도입됐기 때문에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하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국민 참여 경선에 동참하시는 게 만약 하고 싶으시다면 네.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 그런 원칙론을 얘기했을 뿐이지. 네. 지금 안 교수께서 고민하고 계신데 그거 자꾸 그야말로 찾아간다든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네. 한나라당 세력의 확산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예. 정부에서 안 교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실 것이고. 네.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네. 안 교수한테 가서 찾아갈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당연하죠. 왜 굳이 그러겠습니까? 네. 그런데 만일에 이게 이제 야권이 연대나 통합 후보 단일화 문제가 어차피 또 생길 텐데요. 네. 복잡한 절차를 꼭 거칠 것인지 좀 단순하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요번 총선에서 야권 연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건국일의 최초거든요. 네네. 대선 단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건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리고요, 이제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총선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 당 내에서도 지금 한누리당은, 박근혜 1인 체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문성근 대표 원안대행께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아예 그냥 박근혜 독재 체제라고 그러셨더라고요. 사실이죠. 그냥 객관적인 사실은 말씀드렸을 뿐인데요. 이를테면 정당은 다양한 의견이 이제 민주적인 토론을 거치면서 수렴되는 거죠. 근데 네. 한나라당 시절 보면 친이와 친박이 있었던 건 다 알고요. 네. 20만 넘는 당원이 참여해서 홍준표 대표 체제를 만들었죠. 네.
그런데 정당으로서는 그 총선에서의 공천이 최대 권력입니다. 네. 그런데 총선을 바로 앞두고 갑자기 비대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고 그분께서 이제 비대위원들을 간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천을 진행하셨죠.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1인 독재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영태 당선자나 문대성 당선자 보면은 뭐 박근혜 대위원장께 부담이 되기 싫어서 탈당한다. 또는 박근혜 위원장의 뜻이 아니어서 탈당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시민의 뜻을 대의할 후보면 당선자면 그런데 부산 시민께 죄송해서 포항 시민께 민망해서 사퇴하겠다, 탈당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보이지 않는 거죠. 박근혜 위원장만 보이고 있는 체제죠.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그 총선을 앞두고 그런 공천 권력을 다 한 분께 몰아들였을 때는 네. 그렇다면 뭔가 다른 반대 극부를 약속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국민 가슴속에 꽉 눌러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약속이 뭐죠? 잠깐만요. 네. 4년 총선 전을 생각해보면 네. 친이가 친박을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친박연대가 생겼죠. 네네. 근데 이번엔 친박이 친이를 학살했는데 네. 그냥 탈당도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가죠. 이명박 대통령께서 직접 탈당하지 말라고 만류했다는 얘기가 신문에 보도되고 이제 사실 여부는 떠나서 네. 그렇다면 뭔가 오갔을 수 있다. 그런데 오갔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보인 많은 부정부패 사건들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BBK 진상은 무엇일까? 뭐 내곡동 땅은 어떻게 됐을까? 중앙선관위 테러는 어떨까? 민간인 사찰은 어떨까? 진상이 뭘까 궁금한데 네. 이상하게 중앙선관위 테러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지 그냥 유야마야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미래가 걱정되는 거죠. 박근혜 대표께서는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미래로 나가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럼 과거와 단절하려면 그냥 그 오물을 덮어놓고 있을 게 아니라 덮어놓은 걸 치우고 네. 무엇이 잘못됐는지 밝혀야 될 거예요. 우선 진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진실 규명 작업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잘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1인 독재가 만들어졌을 때 그 배경은 무엇일까? 이 의혹을,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시다. 그런 얘기죠. 네. 지금 언론 파업도 그렇죠. 구태와 단절한다 그러는데 그 권위주의 시절의 언론 장악이 구태에 아주 전형 아닙니까? 낙하산 보내고 그래서 언론 자유를 압살하고 네. 지금 그래서 언론 노동자들이 지금 저렇게 파업하고 있는데 저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없이 네.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총선의 편파 보도를 대선에서도 즐기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면 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뭐가 오고 갔을 거라는 얘기가 말씀하셨는데 누구하고 사이에 어떤 것이 오고 갔다는 뜻인지 요약해서 간단히 좀.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 간에 네. 친이와 친박 간에 네. 공천권을 박근혜 위원장께 네. 지금 다 1인 체제로 보장하니까 그러면 그 박근혜 위원장께서 이명박 대통령 세력에게 뭔가를 약속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그렇군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손학규 전 대표하고 박지원 의원이 만났답니다. 알고 네. 계시죠? 네네. 그이들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요? 그 당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거 아마 대표. 아니, 중요한 분들이 만나서 의논하고 미래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명 이상 국민들이 참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국민 속에서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네. 선택을 받게 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의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과 함께 했습니다.